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하노이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커피 한 잔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바꾸고 도시 전체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였을 뿐인데 말이죠. 그 중심에 한국의 맥심 커피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잔의 따뜻한 커피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겪었기에 더욱 생생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IT 분야를 전공하고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으로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네요. 사실 처음엔 도전 정신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다른 문화, 새로운 시장, 그리고 언어 장벽은 저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죠. 특히 회사 운영 초기,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소통의 부재가 큰 문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회의 중에 아주 작은 사건이 저와 제 비즈니스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 조건을 논의하던 날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있던 찰나 가방에 넣어둔 맥심 커피 믹스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다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파트너들은 다소 의아해했지만 저는 빠르게 물을 데우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회의실을 채우자 자연스럽게 웃음과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한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이 커피 한국에서 자주 마시던 거죠? 맛이 참 부드럽네요. 그 작은 순간이 회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 협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맥심 커피가 단순히 음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한 잔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다음은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하노이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맥심 커피를 제 일상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의 회의 시간, 동네 주민들과의 간단한 만남,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마다 맥심 커피는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 되었죠. 어느 날 사무실 근처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고 맥심 커피로 이웃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계획은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벤트 당일 저는 작고 소박한 공간에 한국에서 가져온 맥심 커피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맥심 커피를 한 잔씩 건네며 대화를 나누자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이렇게 간편하게 즐기나요?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우리 전통 커피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그날의 모임은 단순히 커피를 나누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우 씨, 이런 자리를 더 자주 만들어 주세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맥심 커피는 단순히 한국의 커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공감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모임은 점차 더 큰 움직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동네 주민들이 직접 제게 찾아와 다음번에는 맥심 커피와 베트남 전통 간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맥심 커피와 베트남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통해 변화가 싹트던 이 하노이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면서 제게 또 다른 도전을 안기게 됩니다. 그 작은 이벤트를 계기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낯선 외국 사업가로만 여겨졌던 제가 이제는 동네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 씨, 어제 이벤트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우리 시장에서도 열어보면 어떨까요? 시장 사람들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 큰 계획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작은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아주머니의 가게를 찾아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과 협력해서 맥심 커피와 베트남 전통 간식을 결합한 특별 이벤트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시장을 홍보하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에 많은 상인들이 동참했고 드디어 맥심 커피와 베트남의 맛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시장 한가운데에는 맥심 커피 부스와 전통 간식 부스가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전통 간식과 맥심 커피의 색다른 조화를 즐겼습니다. 특이한 베트남 전통 간식을 만드는 장인이 맥심 커피를 재료로 사용해 새로운 디저트를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 커피랑 베트남 간식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맥심 커피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작은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 맥심 커피를 외국 문화의 침투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로 인해 저는 더 큰 도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이벤트 이후 맥심 커피는 하노이 주민들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그렇듯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사 후 몇 주가 지나 저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서 다소 불편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 한국 커피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것이 좋긴 한데 혹시 우리 전통 커피 문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외국 브랜드가 전통을 침식한다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맥심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방의 모임 참석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모임을 열어 공방에서 맥심 커피와 베트남 전통 커피를 둘러싼 논의의 장을 마련했죠. 주민들에게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맥심 커피는 분명 맛있지만 베트남 커피만의 깊은 전통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둘 다 소중하지만 공방이 너무 외국 문화를 강조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는 동안 저는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이었습니다. 그저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고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후 저는 커피를 통한 문화 융합을 주제로 한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전통 커피와 맥심 커피를 각각 대표하는 2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두 나라의 커피 문화를 비교하고 융합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커피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을 선정해 지역 특화 메뉴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죠. 행사 당일 커피 향이 가득한 공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며 웃음을 나누었고 새로운 퓨전 커피 음료가 속속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메뉴는 맥심 에그 라떼라는 이름으로 선정되었는데 맥심 커피의 부드러운 맛과 베트남 전통 에그 커피의 고소함이 완벽히 어우러진 음료였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커피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이런 조합은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날 워크숍의 성공은 단순히 커피 메뉴 하나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한국과 베트남 커피 문화를 서로 존중하며 두 문화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가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워크숍은 성공적이었지만 일부 지역 언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커피의 정체성이 외국 문화와의 융합으로 인해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공방과 퓨전, 카페가 다시금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상인연합회의 한 대표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 공방의 활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베트남 전통 커피의 매력을 더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맥심 커피와 협력하는 방향도 좋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의 조언은 제가 간과했던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융합과 조화를 이야기했지만
베트남 전통 커피만의 강점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방과 카페를 운영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맥심 커피를 활용한 퓨전 메뉴와 더불어 베트남 전통 커피를 주제로 한 클래스를 신설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를 초청해 전통 드립 커피와 에그 커피의 제작 과정을 배우고 그 의미와 역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클래스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통 커피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예요. 맥심 커피와의 융합도 좋지만 우리의 뿌리를 이해하고 나서야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역 상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맥심 커피와 전통 커피를 결합한 상품의 판매를 지역 시장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품은 단순히 외국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 지역 커피 농가의 원두와 맥심 커피의 기술이 어우러진 결과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를 통해 주민들은 우리 커피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 직접 찾아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방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한국과 베트남의 커피 문화를 재미있게 설명하며 작게나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런 노력은 점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뒤 커뮤니티 행사에서 한 상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전통 커피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제는 맥심 커피와도 더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맥심 커피가 진정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 전통 커피의 가치를 지키며 이를 함께 빛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맛과 향을 즐기는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죠. 그러나 이렇게 방향을 잡은 와중에도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맥심 커피와 전통 커피의 공존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창의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맥심 커피와 베트남 전통 커피의 조화를 강조하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던 중 공방과 퓨전 카페는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커피 농가의 대표들이 한 모임에서 저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공방과 카페에서 베트남 커피를 다루기 시작한 건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농가들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커피 산업이 성장하려면 농민들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찌르는 한 방이었습니다. 제가 공방과 카페에서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는 동안 정작 커피 생산의 중심인 농가와의 연결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방과 카페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어렵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투안과 함께 농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비탈진 언덕에서 커피 나무를 돌보는 농민들을 만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과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전통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커피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전통 커피가 단지 저렴한 원두로만 팔리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우리도 우리의 커피를 직접 브랜드화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맥심 커피와 지역 농가가 함께 협력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농가의 커피를 활용한 한정판 맥심 커피 라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농가의 커피가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이 특별한 라인에는 지역 농가의 이름과 이야기를 담은 패키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농가는 투원 커피팜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재배된 커피의 독특한 맛과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농가의 이름이 담긴 패키지는 공방과 카페에서 판매되었고 수익의 일부는 농가 지원 기금으로 환원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출시 날 농가 대표들이 공방에 직접 방문해 한정판 커피를 시음했을 때의 표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커피가 이렇게 멋진 상품으로 재탄생하다니 믿기지 않네요. 이제는 우리의 커피도 당당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심 커피와 전통 커피 농가가 함께 만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품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농민들의 노력과 두 문화의 연결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과 외국 브랜드 간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고 커피 문화를 하노이 전역에 더 넓게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농가와의 협력으로 출시된 한정판 맥심 커피 라인은 지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농민들의 노력과 두 문화의 만남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노이 전역에서 커피 문화를 축제로 승화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투안과 공방팀에게 제안을 건넸을 때 모두가 흥미로워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하노이 커피 화합 축제입니다. 축제의 목표는 단순히 커피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커피 문화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하나로 융합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죠. 축제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하노이 중심부의 대형 공원이 축제 장소로 정해졌고 맥심 커피와 베트남 전통 커피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농가들은 자신들의 커피 재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퓨전 디저트 존에서는 맥심 커피와 베트남 전통 간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메뉴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한국과 베트남 커피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신제품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죠. 축제가 열리기 며칠 전 저는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축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베트남 커피의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맥심 커피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까? 투아는 저를 격려했습니다. 진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커피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어. 드디어 축제 당일, 공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커피 장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드립 방식과 에그 커피의 제조 과정을 시연하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맥심 커피는 간편하지만 따뜻한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퓨전 디저트 존에서는 맥심 커피를 활용한 티라미수와 베트남 전통 떡이 함께 소개되어 가장 긴 줄을 형성했습니다. 한 가족이 디저트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 커피랑 우리 떡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서로 다른 맛이 만나니까 더 특별하네요. 무대에서는 투안과 제가 준비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하노이 커피 화합 축제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커피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입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발표가 끝난 뒤 우리는 지역 농가의 대표들과 함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농가의 원두와 맥심 커피 믹스가 결합된 하노이 스페셜 블렌드는 축제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구매하며 농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커피는 정말 특별해요. 이제 마실 때마다 우리의 농가와 한국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가 끝난 뒤 저는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화합의 장으로 성장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한 어르신이 직접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 이번 축제를 통해 깨달았어요. 맥심 커피도 우리 전통 커피도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는 거요. 앞으로도 이렇게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얻고 싶었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음료를 넘어 사람을 연결하고 문화를 융합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죠. 축제 이후 하노이 커피 화합 축제는 매년 열리는 지역의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맥심 커피는 이제 단순한 외국 브랜드가 아니라 베트남 전통 커피와 함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둘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맥심 커피와 베트남 커피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파트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죠. 마지막으로 저는 공방에서 직원들과 작은 뒤풀이를 하며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요. 축제가 끝났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를 더 넓게 퍼뜨려야죠.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축제를 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새로운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노이를 넘어 베트남 전역에서 커피를 매개로 문화를 연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맥심 커피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였죠.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하노이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연결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